아마 한기찬 선생님도 똑같을 거야, 민채는. 한기찬 선생님도 똑같을 건데, 니네가 어차피 지금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어. 6월 6일. 이날 원래 정규 수업 휴강이거든요? 쉬는 게 맞아. 현충일이에요. 국가 공휴일이죠. 호국 영령의 모든 묵념을 기라고, 그쵸? 묵념을 하고 원래 쉬어야 되는 날이지. 지원이는 수업이 없어요. 너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넌 내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너랑 너예요. 얘는 평균이야. 보통 다른 학교들이 다 그 정도 내니까 너는 평균이니까 너는 괜찮아. 물론 너가 개념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아 너는. 문제는 너야. 2차 방정식을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험 범위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아마 한기찬 선생님도 이때 쉬실 거니까 너 아침에 안 나와도 되거든. 그럼 민채야. 이날은 아침에 안 나와도 되거든. 그래 내가 한기찬 선생님이 하셨던 시간까지 내가 꿀꺽하려고 너를 이날 하루만 꿀꺽해서 차라리 2차 방정식을 이때 끝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어차피 너 기말고사가 금방이니까 또 코앞이라 2차 방정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거기가. 그치? 그래서 거기 또 안 할 수 없어서 이날은 아마 가람이랑 민채만 나올 것 같아요. 시간은 내가 조금 조정은 할 거예요. 알겠지? 근데 가람이는 그냥 3, 4차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 개념책을 활용을 하되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들만 내가 골라가지고 할 거고 그것만 내가 다 골라서 할 거고 민채도 그거는 어차피 시험 범위 들어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하기는 해야 되고 그치? 근데 한기찬 선생님한테 듣긴 들었지 너 여러 가지 부등식은 1차 부등식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때 안 들었어? 최근에 하신 거 아니야? 그 연립1차 부등식이랑 거기 파트를 너네는 해야 돼. 왜냐면 쟤는 거기까지 다 봤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쟤는 중간고사 때 거기까지 다 봤어요. 부등식까지.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부등식까지 내가 먼저 개념 설명을 할 거야. 얘는 개념은 끝났거든. 얘는 개념은 다 해가지고 너네도 그 개념 설명을 내가 그때 좀 할 건데 아마 타임을 그래 니네가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내가 잡을게. 알겠죠? 그래서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내가 압축을 해서 진짜 압축에 진짜 이거라도 꼭 풀고 들어가야 돼. 이 정도 선으로 내가 압축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민채는 시험 범위가 겁나 많으니까 시험 문제 변별력을 내 생각에 2차 방정식 쪽에서 변별력 잡고 2차 부등식 쪽에서 변별력 잡고 나머지에서는 변별력 잡을 것 같지가 않아 너네는. 그러니까 너네는 변별력 잡을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서 너네는 안 잡을 것 같고 가람이네는 얘네랑 똑같을 것 같아. 변별력 잡을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너는 그러려면 얘가 했던 범위가 돼 있어야 되거든. 얘가 다 한 범위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잡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날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시험 대비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시간표를 좀 더 고민해보고 머리를 쥐어짜서 어쨌든 시간표를 짜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공지하겠습니다. 알겠죠? 밤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금 그냥 느낌이 밤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게 심하게 많이 들긴 하거든요. 밤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심하게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좀 그렇게 할 테니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시간표는 내가 조금 더 다 고민을 좀 해가지고 올게요. 알겠지? 머리를 좀 더 쥐어짜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밤으로 갈 것 같은데 일요일 밤으로 갈 것 같은데 니네 지원이는 버스 안 타고 다니지? 집 갈 때 버스 타고 다니지 않지? 그러니까 주말에 너 여기 버스 타고 오니? 몇 번 노선 타고 와? 학원차 말고 시내버스 타고 오냐고 여기 주말에. 그럼 너 몇 시에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거고 너는 집이 근처야 아니면 버스 타고 다녀? 여기 집에서 여기 올라오면 버스 타고 와야 돼? 몇 번 타고 와? 오케이. 11시 넘어서까지 막차 있는 거. 11시 넘어서까지 막차 있는 버스. 왜냐면 나도 17번 타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니까. 너는? 여기 올 때 걸어와 아니면 버스 타고 와? 몇 번 타고 와 너는? 591? 그건 좀 빨리 끊기지 않나? 그건 좀 빨리 끊겼던 것 같은데. 70번? 595도 일찍 끊기잖아.
595도 일찍 끊기던데? 한 11시 조금 안 돼서 끊기던데, 595도? 70번은 몰라. 찾아봐야 돼.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간표를 최대한 짜서 시간표를 공지해 줄 테니까 그 단톡방에 니네 가람이는 그러면 가람이만 스케줄 알면 될 것 같으니까 그 정확한 일요일 스케줄 나한테 보내주세요. 얘는 알아. 얘는 알고 얘는 뭐 없다니까 너만 나한테 정확한 스케줄 보내줘. 알았지? 그래서 그거 보내주면 그거 참고해서 시간표 조율을 좀 할게요. 알겠지? 어차피 저기 너네 오는 타임에 맞춰서 중딩 애들한테 맞추라면 되니까. 왜냐면 중딩 애들은 일요일 저녁에 뭐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 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뭐가 다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맞출 테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물어본 거 주말에 집에 갈 때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한 건데? 막차? 너 몇 차? 몇 번? 쟤랑 같은 거 타고 가네? 일찍 끊기잖아. 오고 오면. 알았어. 안 타는데 갑자기 탄다고 뻥치는 거 아니지? 응. 일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까지는 시간표를 고민하고 아마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가봅시다. 오늘 교재는 210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용이 처음에 출발하는 거는 막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거나 대단하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될 거거든? 근데 5번 문제가 좀 까다로워. 하는 게 좀 까다로운데 걔네들은 좀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그래도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아. 얘는 진짜 쉬워요. 얘는 진짜 할만해. 문제는 얘야. 근데 얘도 그려보면 어렵진 않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5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거고 5번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얘가 배점이 높아요. 알겠죠? 4번보다는 5번이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 두 개 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엔 연립 2차 부등식을 푸는 기초적인 방법들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날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빡세한다는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근의 분리라고도 하죠. 그 친구를 할 겁니다. 토요일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배운 거, 오늘까지 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온다라는 생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날에 잠 좀 많이 자고 오세요. 제발. 알겠죠? 컨디션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오세요. 그날은. 왜냐면 그날은 내가 설명해 주는 게 아마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외우지 말고 계속 뭔가 그려봐, 그리라고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어떤 거를 원하고 원하는 걸 가지고 어떤 거를 찾아야 되고 거기까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좀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토요일날 하려면 그래서 오늘 좀 어느 정도 나가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드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우의 수를 나갈 겁니다. 알겠죠? 경우의 수는요 개꿀입니다. 너는 이것만 알면 돼요. 숫자 더할 수 있죠. 숫자 더하기 가능하잖아. 숫자 곱할 수 있죠. 특히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할 수 있지.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도 나오지도 않아. 길어봤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야. 그 정도 할 수 있죠. 어차피 1000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답이 다.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은 경우의 수 푸는 거는 어렵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 주에 진도 나가는 상황 보고 아마 새 책이 나올 겁니다. 새 책을 받으실 거예요. 알겠죠? 새 책 받고 새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쫙 다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대비까지 그러면 한 2주 정도 남을 거거든요. 그때 2주 동안은 뭐 할지는 내가 조금 더 생각은 해볼 건데 리뷰 코스로 돌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 교재가 있는데 그걸로 그냥 빠르게 훑어볼지 아니면은 그 기출들만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학교 기출들 분석을 제대로 해줄지 그거 뭐 할지는 내가 니네 개념 이해도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개념 이해도 상태를 보고 뭐 할지를 결정을 할게요. 만약 유형 연습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리뷰 코스 교재로 갈 거고 유형 연습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유형 연습 말고 기출을 조금 더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실전에 필요한 스킬들을 좀 가르치자 그러면은 내가 기출 분석서를 드릴 겁니다. 알겠죠? 뭐로 갈지는 니네가 평소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행렬까지야. 행렬까지가. 경우의 수랑 행렬이 다 합쳐봤자 저기 강수가 7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다다음 주면 끝날 거야. 경우의 수랑 행렬 다 합쳐도 내용이 없어가지고 금방 끝나요, 걔네들은. 알겠죠? 걔네가 금방 끝나니까 지금 여기 2단원에 초점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단원이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작년에 니네 동네도 그렇고 다 전국의 모든 지역들을 보면 3, 4단원에서 어렵게 내진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등급을 확 올려주냐 확 낮춰주냐의 기준점이 될 거는 마찬가지 2단원입니다. 중간고사도 2단원이 등급을 결정을 했듯이 이 기말고사도 2단원이 등급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파트가 2단원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2단원을 정복시키는 게 목표야. 알겠죠? 3, 4단원 좀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들이 알아서 정복이 돼요. 3, 4단원은 쉬워, 그 정도로 내용이. 듣다 보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구별이 돼. 3, 4단원 어려워하는 애들은 본 적은 없어. 2단원 좀 어려워하는 애들 많이 봤어. 행렬은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연습을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연습한 애들한테 행렬은 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연습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부터 좀 가볍게 보자면 그냥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내가 아무리 목을 터져라 설명을 해봤자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와닿지 않아서 여기 대표형 4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211쪽 여기서부터 문제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문제를 통해서 봤을 때 적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2차 부등식이 저따구로 생겼고 저따구로 생겨먹은 해가 이렇게 두 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1번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부터 느낌이 딱 찌릿찌릿하게 와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쟤네들을 보는 순간 우리가 느낌이 찌릿찌릿하게 와줘야 되는 건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해가 존재했다라는 건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여기 2차 방정식의 해가 지금 현재 몇 개 존재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야? 2개 존재했다. 이거는 바로 요식을 통해서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2차 부등식을 푼다는 아이디어로 가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2차 부등식을 그대로 풀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차 부등식의 풀이 아이디어로 가면 그 2차 부등식의 풀이 아이디어가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2차 방정식.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었을 때 나오는 x축과의 교점을 찾아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아래로 올라긴 그래프였고 우리는 여기 있는 x축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만나고 있는 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 두 개를 나란히 찾았고 그때 여기에서 들어가 있었던 점 두 개 나란히가 지금 실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저 해를 갈라줬던 기준점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되셨죠? 지원이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 연결을 하는 순간 바로 딱 느낌 오지 않니? 바로 딱 오지 않아요? 왜? 여기를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위에 있다 아래에 있습니다를 판단한 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인 거잖아. 그랬을 때 그걸 잘라주는 기준점이 얘네 마이너스 4랑 2가 그 기준점이 되었대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여기 2차 방정식 x값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차 방정식의 해 x값을 구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x값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누구랑 얼마가 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 4랑이 그게 지금 현재 여기서 x축을 잘라주고 있는 기준점이니까 얘네가 2차 방정식의 해야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x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4랑 2야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얘는 뭐야? 이제 더 이상 부등식으로 보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진 경우는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었던 겁니다. 왜? 어차피 여기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2차 방정식의 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근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적어드린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1번 문제를 보는 순간 실전적으로 그냥 어떻게 가면 되냐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그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그때 여기는 해가 지금 마이너스 4랑 2예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두 분의 합도 구하고 두 분의 곱도 구해요. 그러니까 나는 두 분의 합은 진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고 두 분의 곱은 진짜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돼요. 근데 여기 있었던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분의 a였던 마이너스 a 얘는 2차분의 상수니까 그래서 b가 된다는 거에 의해 그래서 우리는 a, b를 완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각의 관계를 활용하시면 답이 오히려 쉽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1, 2번 문제의 포인트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실전에서 그냥 이거 보는 순간 2차 방정식의 풀이랑 같더래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세요.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다음 것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것도. 자, 그러면은 이쪽에 1번은 이렇게 푸는 거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야. 잡아. 그럼 적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왜? a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를 구했더니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 아니면 이거다잖아. 맞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 부등호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어차피 관심이 없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부등호가 바뀌었어? 뭐 음수 곱했나 보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되는 건 1번처럼 그럼 여기에서 주게 된 숫자 두 개가 결국은 여기는 저 2차 방정식으로 잡았을 때 저 2차 방정식의 뭐랑 같다라는 것만 연결해 주기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까? 해랑 같은 거지.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2번 실전적으로 바로 접근해 보게 되면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a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빵이야. 그때 나는 여기에서 해를 구했더니 그 해가 지금 현재 나는 마이너스 2랑 1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근할까 두근해고 다시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다시 찾아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나는 두근의 합을 찾아요. 진짜 둘을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진짜 찾아요. 진짜 둘을 곱하라고 마이너스 2. 그때 여기 있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그래서 나는 a분의 2가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근의 합 찾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근의 곱은요? 2차분의 상수네요. 그러니까 나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결국 a값 위에 거 찾아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a, b 완성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찾는 거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거는 여기는 1, 2번에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했지만 얘는 2차 부등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아니면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게 맞다? 얘네들은 결국 2차 부등식으로 보는 게 나아요? 방정식으로 보는 게 나아요? 방정식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런 게 전략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거는 어떻게 줘도 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4번 다시 푸시고 두 개 다. 그래서 4-1번까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다 합쳐서 3개 합쳐서 6분이면 충분하니까 6분 동안 풀게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4-2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가볍게 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자면 4-2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봐봐. 4-2번 문제 여기서 출발을 해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네들의 해를 구했더니 해가 이제 마이너스 1과 누구 사이라 그러고 있냐면 3 사이다.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 일단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여기 마이너스 1과 3의 진짜 의미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의 진짜 의미를 찾아주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2차식을 기준 잡았을 때 이 2차식에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봐봐. 보기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여기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해. 여기는 마이너스 1과 3은 이 2차 방정식의 누구 값이랑 같아요? 2차 방정식의 누구 값이랑 똑같을까요? 요건 2차 방정식의 누구 값? 해. 됐죠? 여기까지는요? x값. 여기까지는 얘네 다 감 잡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대입해서 풀든가 아니면 진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든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 두 군의 합도 찾을 수 있고 두 군의 곱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1번 두 군의 합도 찾아보고 두 군의 곱도 찾아보는 거야. 그럼 두 군의 합은 2차분의 1차에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a분의 b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두 군의 합이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분의 1차에 마이너스니까 두 군의 합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두 군의 곱은 2차분의 상수니까 여기 a분의 c를 잡아서 얘를 두 군의 곱으로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두 군의 합은 진짜 2를 더하는 거니까 3에서 1을 뺀 2가 되었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 두 군의 곱은 진짜 2를 곱해준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이 되었습니다. 해서 얘네들을 나란히 잡아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A 다 올릴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B가 마이너스 2A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C가 마이너스 3A가 된대.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다 B랑 C를 다 A로 바꿔주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납득되셨죠? 그러니까 얘네 중에 이제 A랑 B를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생겼으니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뭐 하자가 되냐면 우리가 진짜 원했던 2차 방정식이 여기죠?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가 그래서 나는 0보다 작음을 풀어달라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보다 작음을 풀어주려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C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B라는 친구는 A로 맞춰주면 적어도 나누거나 곱하거나 뭘 할 수 있겠다는 근거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지.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C 대신에 마이너스 3의 2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그 다음에 나는 B 대신에 마이너스 2A가 들어오니까 B 대신에 그대로 마이너스 2A 거기에 우리는 X가 들어옵니다. 거기서 나는 A를 더해준 게 음수가 된다. 이거 풀어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네 셋 다 가지고 있는 게 A지. 그럼 A 없애버려도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를 없애서 그러면 우리는 봐봐. 그래서 A 다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리고 나서 오른쪽 건 어차피 A로 나눠봤자 0이니까 그대로 0을 냅둬요. 그게 끝인데 문제는 보면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우리는 원래 크거나 같다 범위를 원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사이 범위로 바뀌었죠. 다시 하면 얘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 상황이 되는 거지. 왜? 이 그래프가 이렇게 A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려지게 된 여기 그래프로 살펴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뭐 얘네 둘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그려지면서 봤을 때 원래는 여기를 그려야 돼. 이게 맞는 거잖아. 원래 벌어지는 범위니까 크다 쪽에서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갑자기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건 이 그림이 됐다는 소리 아니면 안 됐다는 소리야 이게? 이 그림이 되었다야 안 됐다야?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그림이 안 돼버렸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혀버린 꼴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히면서 x축과 만나게 되는 두 점이 생겼을 때 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큰 쪽을 찾아보니까 이때 비로소 여기 상위가 낀대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상위 쪽에 우리가 맞춰서 볼래요를 보여준다는 거 자체가 얘가 지금 현재 위로 블록인 그래프 다시 A가 음수였네요가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A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떤 애로 곱했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애를 곱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지금 현재 양수야, 음수야? A는? A가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음수. 저 그림 때문에 음수라는 게 드러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음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 다 이항시키니까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나는 2x 빼기 1 얘가 그래서 0보다 작았대를 풀어주는 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 부등식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거고 얘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은요 해가 주어져 있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걸로 해서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뒤에 4-3번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등호의 범위에 따라서 그건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4-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이디어는 얘가 n이 하나가 될 수 있다야 아니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야? 여러 개야. 세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케이스 나누어가지고 살펴보시는 게 4-3번의 문제라서 걔는 해보시고 먼저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토요일날 들고 오시면 내가 토요일날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챙겨와.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는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오시면 되고 아마 걔는 인수분해하는 방법부터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오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조금 고민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 갖고요. 지금부터 쉬는 시간은 갖고 지금 한 45분이니까 55분 되면 5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죠? 55분 되면 5번부터 출발할게요. 쉬었다 갑시다. 정신이 없지가 않은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얘 좀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는 할만하고 하나는 그래도 조금 조심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둘이 사실 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유형으로 그냥 퉁 쳐서 보려고 그랬는데 니들 선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둘 다 풀어드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별도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둘이 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얘네들을 딱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그냥 진짜 단순하게 뭐 해주면 되냐면 옆에다가 전력만 적어줄래? 2차 부등식이 뭐 항상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를 보여주려면 얘네들은요 어차피 얘가 실제 가지고 있는 함수값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값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 뭐 가지고만 판단하면 되냐면 얘네들은 귀찮더라도 제발 좀 그래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프 안 그렸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제발 좀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프에서 답을 좀 찾아주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 그려서 볼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앞에 봐. 1번 봐. 적을 건 이게 다예요. 그래프로 그냥 해석해야 돼. 알겠지? 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프로 해석해. 1번 2차 부등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0보다 근데 저기에서 밑줄을 그어줘야 되는 제한 조건이 x의 제한이 이때 아니면 없대요? 그러니까 2차 분식이 이따구로 생겨먹은 게 성립한대. 근데 x 제한이 있게 아니면 없게? 없지, 밑줄.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대. 다시 뭐냐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니까 1번 문제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블록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고
그때 여기는 얘가 지금 이제 함수값이 되는데 0보다 크도록 다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다시 그럼 x축을 얘보다 위쪽에 그려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그려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x축은 위에 그려야 돼요? 아래에 그려야 돼요? x축은 그럽니까? 아래 어딘가에 그려줘야지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 얘가 무조건 다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완성이 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집중을 해서 그럼 그 순간 나는 뭐 해주면 되냐면 오케이, 그럼 이거는 실근이 없다로 해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주면 끝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얘네들은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근이 없었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 실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무슨 식이죠? 실근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무슨 식이야? 판별식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잘 봐.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서 판별식으로 구하면 적지 말고, 그럼 나는 여기 1차 항의계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에 4배니까 16 빼준 게 0보다 작다. 이거 2차 부등식 풀면 답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답이 뭔지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쉬워. 그쵸? 근데 문제는 봐봐. 2번 같은 문제를 보려고 봤더니 나는 여기는 2차 부등식이 0보다 무조건 크래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0보다 무조건 크래요. 근데 얘가 1번처럼 x 제한이 있대요? 아니면 x를 0에서부터 5까지로 한정하겠대요? 한정했을 때. 그러니까 밑줄 0에서부터 5까지로 범위를 잘랐을 땐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석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라고 1, 2번을 구별 지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럼 얘가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x축과 어디선가는 만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축과 어디선가 만나든가 안 만나든가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0보다 큰 쪽을 보여달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보다 크래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크래.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축이 아래쪽에 그려졌으면 좋겠대. 맞아? 근데 x축이 아래쪽에 그려지는데 어디에서만 그렇게 만족해달래? 어디에서만 그렇게 해달래요? 어디에서만? 요거 0에서부터 5.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5까지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0에서부터 5를 벗어나는 애들부터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뭐냐면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얘는 물론 저 그래프니까 여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얘가 성립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0에서부터 5까지만 이렇게 된다. 다시 뭐야? 0에서부터 5를 이렇게 잘라줬을 때 나오는 여기 요 제한된 범위에서만 0보다 크더래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려면 이쯤 되니까 우리 이제 머리가 좀 터져. 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0에서부터 5까지를 그래프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게 쉬워? 아니면 빡세? 여긴 좀 빡세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0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 뭐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만 안 만나게 그리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있어도 되냐면 요렇게 잡아줬을 때 니네가 2차함수 최대 최소랑 연결을 지어서 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야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왜? 갑자기 왜? 왜? 그냥 그림이 그러니 해. 내가 뭐 그림 잘 그리는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난 그림을 겁나 못 그려요. 왜?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0, 여기가 5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돼도 되고 여기 있는 빨간색이 돼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얘처럼 보라색이 돼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완성하세요가 진짜 원했던 정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잡아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마지막 얘네 그럼 어떻게 잡아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랬더니 이제부터 필요한 게,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점이 필요하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라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애가 생겨야 그 중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0에서부터 5까지가 어디서부터 잘린다라는 게 보일 거고, 그럼 그 잘려져 있는 부분의 기초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자를 것인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딴 걸 보진 않겠다는 게 진짜 여기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 2번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반드시 뭐를 좀 잡아주는 게 좋냐면 이것만 한 줄만 적어주세요. 2번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해시태그는 기준점 잡기입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대부분 다 뭐로 잡아주면 되냐면 꼭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점을 꼭지점에 한정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중심으로 나는 지금부터 기준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저기 다시 계산을 해주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2차 부등식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저기 있는 2차 함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에 나는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7만 다시 한 번 더 규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만 규정한다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디까지만 잡아주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은 여기까지만 보고 잡으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꼭지점 여기까지만 보고 잡으니까 그럼 여기까지 기준을 잡아서 다시 한 번 더 계산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k제곱 마이너스 7, 여기서 빠져나온 친구들이 저기 뒤에 다시 붙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친구들이 저기 뒤에 다시 붙을 거니까 그럼 거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자.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어요? 납득? 됐어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여기에 완전제곱식이 될 거잖아? 그럼 얘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여기 1차 항의 계수를 얼마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하죠? 그치? 2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2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여기 필요한 숫자는 더하기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9가 필요했고, 그럼 내가 마음대로 줬으면 뺏어야 뺏지 말아요? 뺏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9 뺐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9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뺐는데 마이너스 9는 완전제곱식 만들 때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여기 완전제곱식, 그래서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 전에 거 만들어주면 되고 가운데 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가져온 것.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제곱 붙이고 거기서 우리는 상수 계산해 줍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6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얘 꼭지점의 x좌표는 나왔습니다. 이거네. 그럼 꼭지점의 x좌표는 여기를 기준 잡았을 때 얘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가는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되거라? 그치. 얘가 0이 되는 점이니까 그러면 x가 얼마가 됐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까? x가 3이지. 그럼 뭐야? 끝났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준 걸 기준으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에서 여기에 x축이 기준이겠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다 잡아주게 되었을 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보기만 하시면 돼요. 접근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게 0에서부터 5까지야. 그러면은 0은 여기 있는 3보다 왼쪽에 있겠니? 오른쪽에 있겠니? 왼쪽 어딘가 있으니까 그럼 0을 여기다 잡아요. 그럼 5는 어디 있겠어요? 3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잡아주는데 뭐가 좀 더 3에 가까워요? 0과 5 중에서는? 0과 5 중에서 3에 좀 더 가까운 애가 누구예요? 5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5가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얘기는 뭐냐면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까지 잡아줄 때 나오는 여기 보라색만이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래프인 거예요. 딴 데는 관심 없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보라색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나는 여기 있는 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만 X축이 아래쪽에 내려가거라. 이거 보여주는 거랑 같은 말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에서만 X축이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끝난 거잖아. 왜? 얘가 아래쪽에 내려가게 해주는 범위는 실제로 누구만 보면 되냐면 여기서 가장 작았던 최소값 여기만 확인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최소값만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실제 여기 최소값을 찾아보니까 그 최소값이 웬걸? 꼭지점의 y좌표랑 똑같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최소값이 꼭지점의 y좌표니까, 그래서 나는 k제곱 마이너스 16 이거 찾는 거예요. 함수값 중에서 가장 작은데 찾는 거면 여기 3일대가 가장 작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딱 잡아줬을 때 여기 있는 k제곱 마이너스 16이 결국 0보다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라고? 이 그림이 만족되려면? 얘가 0보다 어떻다? 얘가 0보다? 어떠면 될까요? 어떠면 돼? 크다.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풀어주면 정답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잘 봐. 그럼 1번과 2번의 기준을 잡으면 1번은 그냥 무슨 식 가지고 답 내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1번은 그냥 무슨 식 가지고 답 냈어요? 판별식이지. 모든 실수면은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여긴 쉽지. 맞아요? 얘는 쉬워. 판별식으로 그냥 그림 이해해서 풀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무조건 무슨 값 찾는 거냐면 최대최수야. 기준점을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해석한 만큼 해석한 대로 정답을 유도할 수 있어야 여기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안 했을 때 2번 문제는 무조건 틀려요. 대부분. 알겠지? 어디선가 까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번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구별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다 됐으면 밑에 5-1번 걔도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먼저 다시 해보고 5-1번도 하는데 두 개 합쳐서 6분입니다. 준비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다가 막히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감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밑에 5-1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하시면 되고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건 맞는데 연습하다 보면 니네께 돼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알았지? 연습하다 보면 니네께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풀어주고 있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만 집중하시면은 얘네들 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5-1번 같이 한번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요. 답은 니들이 내보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5-1번 해석만 해드리겠습니다. 봅시다. 여기는 어려워서 같이 좀 보려고 했던 파트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8이 결국 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라 그랬는데 얘가 뭐에 대해서 성립한대요? 지금 현재 뭐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만들어달래요? 이게 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달래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모든 실수 x니까 니네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판별식 써야겠다까지는 감 다 잡은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문제는 판별식을 쓰면은 정답은 맞는데 몇 프로짜리 정답이냐면 50%짜리 정답이에요. 판별식을 쓰면 50%짜리 정답이야. 왜냐? 얘는 이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돼요? 안 돼요? 그래프 모양을 딱 보니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톡 넣어놓고 니네가 그래프 1번처럼 저렇게 딱 그릴 수 있어요? 이거 딱 요것만 보고 1번처럼 딱 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건 애매하지. 누구 때문에 애매하냐면 여기 네모, 여기 2차항의 개수가 문자로 줘버렸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는 진짜 그림을 통해서만 판단해서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2차항의 개수인데 여기는 2차항의 개수부터 하나씩 제한을 해주면서 넘어가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 답을 유도하는 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더 작거나 같다를 보여달라는 건 이 x축을 기준으로 다 아래쪽에만 그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래쪽에 그려주쇼! 아래쪽에 그려파! 아래쪽에 그리라고! 라는 것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아래쪽 여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갑자기 드립이 떠오르지 않아요. 뭐 있었는데 에스파 뭐 등장할 때 나오는 뭐 드립이 있던데 까먹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까먹었어. 딱 지금 상황이랑 되게 알맞은 상황이었는데 까먹었어요. 떠올랐다. 드넓은 광야에 뭐 하나의 뭐가 등장이 루시퍼의 등장인가? 이거 그건가? 섞였나? 상속자들인가? 뭐 하여튼 섞였어요.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 있잖아. 이렇게 강하늘이 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멘트. 떠올랐다.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인가? 뭐 이런 거. 딱 그 느낌이잖아. 얘가 지금 이제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 등장하듯이.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어디서든지 그리든지 간에 다 음수가 되니 아니면 양수가 되는 게 생기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싹 다 양수가 되는 게 애들이 어디서든지 생겨요? 아니면 안 생겨요? 양수가 되는 애들이 어디서든지? 생겨 안 생겨요? 그냥 어디서든지 생기죠. 여기서 생기든 여기서 생기든 어디 됐든 간에 무조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는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가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 아닌 다른 그래프 그럼 이딴 거 그려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빨간색 그래프를 만들 수 있죠. 슬픔이 그래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슬픔이 그래프를 냈을 때는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집중해주기만 하면은 끝.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집중을 해봤을 때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 집중을 하니까 그럼 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에서 답을 완성한다. 그래서 답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맞지? 그럼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오려면 얘는 적어도 양수여야 돼? 아니면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되 A가 음수가 되는 것만 찾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조금 차이점이에요. 1번과 여기 있는 5-1번의 차이점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2차 부등식.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한 번 더 찾아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217쪽 이쪽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인데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단원이 막 그렇게 빡세거나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개념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서 가볍게 낭낭하게 좀 이렇게 잡아줄 거 잡아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체크만 해주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봅시다. 대표형 1번 문제를 보면서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것 같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오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리뷰 포인트, 복습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습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오시면 됩니다. 아마 연립 1차 부등식을 지금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학교에서 지금 이제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카람이 거기까지 나갔죠, 학교에서. 연립 1차 부등식. 나갔죠? 민채 나갔죠, 거기까지. 너네 어디 나가 지금? 2차 부등식 나가요? 그럼 나갔네, 연립 1차 부등식. 학교에서 나갔지? 학교는 어디 나가는데? 그 앞에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앞에 게 연립 1차 부등식이야. 다 나갔네. 그럼 학교에서 나갔던 거 복습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을 테니 가볍게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가자면 앞에 보세요. 연립 1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을 포함한 모든 애들을 연립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3차 부등식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3차 부등식부터는 구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는 고등과정에서 절대 얘기 안 하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물론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넘어갑시다. 바로 연립 2차 부등식까지를 아우르는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얘 좀 정리할게요. 연립 부등식의 풀이법입니다. 그냥 다 똑같아요. 1차식 1차식으로 돼 있든 1차식 2차식으로 돼 있든 2차식 2차식으로 돼 있든 절대값을 포함하고 절대값을 포함하지 않은 형태로 돼 있든 다 똑같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거부터 좀 기억하시면 연립부등식을 푸는 1번 첫 번째 스텝은 반드시 뭐냐면 어차피 부등식은요 방정식과는 다르게 각 부등식의 문자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문자 두 개로 줘버리게 되면 걔네들을 만족해주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잡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금 다루진 않아요.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나중에 뭐 절대부등식이라 해가지고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에 대한 부등식 그거를 얘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는 다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저렇게 생겨먹은 게 다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거는 문자가 하나잖아요. 다시 그럼 위, 아래에 해당하는 각각의 부등식은 풀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각각의 부등식 풀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무조건 뭐부터 하냐면 각 부등식을 다 풉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 부등식을 다 푸세요. 그래서 각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여기까지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해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냐면 그럼 위에를 만족해주는 범위, 밑에 거를 만족해주는 범위가 생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범위거든. 그럼 나는 여기서 범위를 찾아주면은 그 범위 찾은 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뭐 해주면 되냐면 겹치는 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 아래 거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위를 찾으면 두 번째 겹치는 범위를 찾는데 그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는 뭘 활용해서 찾으면 굉장히 좀 편하냐면 이 겹치는 범위는 수직선을 좀 활용하시면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수직선을 활용해서 범위를 찾으시면 편하니까 수직선을 좀 활용해서 세 번째 겹치는 범위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없다? 그냥 없는 상태로 읽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겹치는 범위의 유무를 판단해서 결국 얘네들의 유무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있으면 읽으면 되고 없으면 그냥 해가 없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유무 판단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얘 문제들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1, 2, 3번 모두 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하나 좀 다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는 하나만 더 잡고 넘어갈 건 이건 저기 2번 문제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건데 그때 여기 2번 문제 같은 아이디어에서 어떤 게 튀어나오냐면 이딴 거 튀어나와요. A, B, C 이 꼴. 그러니까 이 꼴의 부등식을 그러면 어떻게 푸는 거야? 라는 거. 이것도 좀 연립 1차 부등식을 했을 때 배우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이렇게 딱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현재 비교 대상이 3개고 그 3개에 대한 우리는 범위 구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3개에 대한 범위 구하기고 그럼 여기 3개에 대한 범위 구하기를 할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바라봐야 할 파트가 바로 어디냐면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찢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질문 이거예요. 어디서 찢을 거야? 이게 관건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Where? 어디서 찢을 거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개를 완벽하게 쪼갤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디가 그나마 완벽하게 찢어질까? A, B, C 셋 중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A가 가장 완벽하게 찢어진다 손. B가 완벽하게 찢어진다 손. 오케이 2명. C가 완벽하게 쪼개진다 손. B? 오케이 여기는 B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걸 2번 찢는 게 맞아. 왜냐? 가운데 게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가 찢어지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기준 잡아서 연립부등식으로 만들어. 즉 A랑 B를 비교하시고 B랑 C를 비교했을 때 고등호가 이렇게 그려진대요. 라는 거 보여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은 1번처럼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이 될 거기 때문에 연립 2차 부등식으로 풀면 되고 1차식이면 연립 1차 부등식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3번 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3번은 다음 시간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껴있는 애들 빼고 연습해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절대값은 조금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절대값 없는 애들 위주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볼게요.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그러면 2차 부등식 연습이 잘 돼 있으니까 너네는 다. 오늘 그래서 일부러 아까 시작할 때 평가 본 거야. 2차 부등식 연습 잘해왔나 안 해왔나. 평가 봤지? 그것만 잘했으면 적어도 얘네 2개 푸는데 어렵지 않아. 1, 2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보세요. 자, 그래서 1, 2번부터 보게 되면은 1번. 일단 첫 번째 스텝이 뭐냐? 각 부등식 다 푸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뭐 하면 돼? 그래서 나는 각 부등식을 푼다. 그래서 나는 각 부등식 풀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요. 그 각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나는 위에 거.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었던 제x 제곱의 마이너스 x 빼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도 풀어주고 저기 밑에 거. 그러니까 2x 제곱의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도 0보다 작다를 풀어주면 됩니다. 둘 다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적을 거 없어. 여기는 간단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나는 x 빼기 3과 x 더하기 2가 딱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제 x범위 바로 튀어나오죠.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는 벌어지는 범위를 원해? 상위 범위를 원해? 우리가 진짜 원했던 범위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대충 그려보시면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크거나 같다 범위를 원하니까 여기네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든 아니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든 얘네들이 그래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구해주고 밑에 것도 그래서 똑같이 그럼 얘는 1, 2랑 그 다음에 나는 지금부터 얼마 잡으면 될 것 같냐면 얘는 여기 5랑 3 잡아서 10 빼기 3 만들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주니까 그래서 나는 x 빼기 5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 아래로 물러간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이 나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여기는 5였기 때문에 상위 범위. 그래서 여기 범위를 읽어준 게 정답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음수니까? 여기까지 됐죠? 단순히 2차 부등식 푸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해를 내주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그 다음에 누구 사이가 되냐면 5 사이가 정답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의 범위가 나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노란색의 범위를 다 뭐하란 얘기냐면 수직선을 활용해서 겹치는 데 찾으란 얘기가 두 번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 뭘 찾는 거냐면 겹치는 범위 찾는 거고 그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것 자체가 결국 뭐를 활용하면 되냐면 수직선을 활용하면 되니까 이 겹치는 범위를 수직선을 활용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답을 유도할 거고 그러면 나는 실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쫙 그려놓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가장 작은 애부터 그냥 나란히 다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랑 3, 이 마이너스 2분의 3과 5를 기준 잡아서 가장 작은 애부터 왼쪽부터 채워가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장 작은 애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기준.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 다음으로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3이 이쯤 어딘가에 있었던 거고 5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끝에 것을 가지면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5까지 여기까지네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끝값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되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올려서 얘가 여기까지 가면 되겠지. 이게 주황색이고 이게 노란색이죠. 그때 겹치는 거 찾는 게 정답인 거잖아. 그럼 겹치는 게 노란색과 주황색이 모두 다 만나는 거 아니면 안 만나는 거? 둘 다 만나는 거 찾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다 만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이 만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3이랑 여기죠. 5 사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답 뭐야? 3과 5 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각 부등식을 풀어서 부등식의 범위가 나오면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게 수직선을 활용해서 겹치는 거 찾아라. 이거 하나만 추가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추가해서 가면은 어렵지 않다야. 자, 그럼 2번은 어디서 찢는다고요? 그래서 2번은 푸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내자면 2번은 어디서 찢는다고? 그러니까 2번은 가운데 게 누구죠? 그치, 여기서 찢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 의해서 저기 가운데 거에서 찢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여기 있는 2랑 가운데 거 x제곱 더하기 x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랑 여기 있었던 6 얘네들을 비교해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거라. 이거 풀어주면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둘을 나란히 만족해주는 거 찾아주면 돼요. 그럼 뭐야? 1번이랑 똑같아진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는 1번처럼 풀면 되니까 여기는 내가 일단 숙제로 넘겨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이해돼요?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완벽해요? 절대값은 좀 할 말이 많아서 절대값은 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은 좀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좀 너네한테 절대값 푸는 법을 아예 까먹었다는 전제하에 내가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절대값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좀 내가 해줄 말이 많아요. 그래서 체크 좀 해놔봐. 숙제는 218쪽까지 해오시되 218쪽까지 해오시되 두 개는 일단은 지워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1-1의 3번이랑 1-3. 걔네들은 일단은 지금은 풀지 마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1-1의 3번이랑 1-3은 절대값 문제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토요일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연습 문제 연립 2차 부등식까지 숙제 드릴 건데 관련 문제들 다 풀어 오시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관련 문제들을 다 풀어 오시되 내가 범위를 지정해 주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연립 2차 부등식 나간 거 철저하게 복습을 잘해 오셔야 토요일 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복습해서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토요일 날 봅시다. 고생했어요.